금요일 마켓세븐 2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장 이경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먼저 주제 공개를 하고 차장님과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떠나는 개미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제 차장님이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 대주주들의 물량이 연말이 되면 늘 이제 좀 부담이 되는데 28일까지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남은 남았죠. 거네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이 물량 부담이 시장에 존재하는 걸까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뭐 바닥에서 한 10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또 5배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2, 3억 투자했으면 그 자금들이 충분히 대주주가 되시고도 남고 또 그런 물량들을 굳이 내년에 세금을 다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팔고 다시 사시게 되면 그러니까 28일 날 파시고 29일 날 사신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내년 이후에 양도세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과거 5년 정도를 보시면 사실은 보통 12월 중순, 15일, 16일 아니면 늦어져도 20일, 21일 정도에는 거의 끝났던 걸로 제가 다 데이터상을 봤을 때는 기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는 오미크론도 사실은 갑자기 좀 터졌었고 그리고 FOMC에서 테이퍼링을 또 조기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이 큰 12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을 보셨을 때 그 수급을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14일 혹은 15일 정도부터 매도가 나온 모습들이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대주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시간이 이제 앞으로는 3일밖에 안 남았죠. 그 얘기는 이제는 파시는 분들이 더 조급해지죠. 사는 분들은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3일만 더 주가 하락을 해도 방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 25% 정도씩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매수해서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지금 나가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좀 상당한 물량을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 이 대주주 매도 물량은 일시적인 수급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겁낼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사실은 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셨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세금 부분에서 많이 내셔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효율성을 좀 따지기 위해 파시는 부분이라 그 자금들은 다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수급들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보인다 그러면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로 인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1위가 위메이드였고요. 2위가 LNF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LNF에 이어서 또 이름을 올렸고 LX 세미콘이 5위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순매도하는 종목 순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두 종목을 차장님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위메이드가 1위여서 이 종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미르포 글로벌 흥행으로 인해서 P2E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위메이드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메이드가. 종목의 사실은 데이터상은 굉장히 잘 뽑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게임 관련해서 대표주가 위메이드,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대표주가 LNF거든요. 가장 큰 성장성 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위메이드는 사실 연초 대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냐라는 고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유는 일단은 위메이드가 지금 미르포라는 게임이 히트를 치고 P2E 게임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사실 단점들은 있어요. 게임이 하나밖에 없으면 유저들은 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빨리 게임들을 확대해서 그 플랫폼 안에 넣어야죠. 그래야 그걸 통해서 NFT화를 시키고 공용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드레이코나 위믹스를 통해서 그거를 매출을 일으키고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생태계가 확장이 돼서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부분인데
결국 그건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위메이드가 얼마나 빨리 많은 게임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혹은 타사의 게임들을 넣느냐인데 최근에 보시면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피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인수한 거죠. 그 얘기는 이미 그 라인업 확장을 위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보게 되면 모델이 하나 나오다가 10개 나오고 20개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굉장히 상승했던 국면인데 똑같은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진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대주주 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28일 이후로는 좀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위메이드도? 저는 그 전이라도 움직일 네.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28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네,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물 준비했거든요. 고맙습니다. 물 드시면서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최근 코스닥에서 개인 매도 물량이 거센 종목이 이제 LNF입니다. 네, 네. 제가 리포트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수익성 개선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올해 네. 4배에 오른 종목이에요. 사실은 네.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4배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도 뭐 4배 오를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LNF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에코프라는 회사가 BM이라는 회사랑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15일 정도부터 제가 기억하는데 개인들이 강한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받고 있고 어제는 또 좀 더 많은 수량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과연 어떨까를 보셨을 때 매출이 2천억 나오다가 분기별로 2,500억 나오다가 아마 이제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부터는 3,500대 후반 4천억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지난 3분기 에코프로 BM이 4천억이 한 400억 정도 10% 영업이익률을 올렸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도 적자 나오고 2분기 때 2.8%, 3분기 때 5.6% 나왔는데 개인적인 이런 추세와 매출을 가지고 생각하면 저는 이번 분기에 7.5에서 8% 다음 분기는 좀 더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매출은 4천억의 분기단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에코프로랑 큰 차이가 없게 되고요. 이익률도 10% 하는 에코프로와 비교했을 때, BM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여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지만 이제 돈을 버는 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모멘텀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BM과의 이제 줄여진, 그러니까 벌어진 갭 차이인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11조, LNF는 7.2조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률과 이익을 봤을 때는 한 80%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대략 한 9.7조, 8조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죄송합니다. 8.8조 9조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 지금 7.2조 수준이니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 지금 IT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고 네. 뭘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또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고점까지 다시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LNF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내용을 너무 지금 잘 얘기해 네. 주셔가지고 저희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판 종목 뭐 순위로 살펴봤는데 딱 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시청자분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오른 성장주들이 12월 들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그렇죠. 반면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판을 중심으로 한 실적에 뒷받침되는 된 IT주들이 지금 갑자기 치고 나오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중을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나 네. 이거 조정시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은 실적에 뒷받침되는 IT주를 따라가야 되나 이 고민이 지금 엄청 되실 것 같아서 너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너무 고민되고 하루하루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고민인데 명확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12월 이후에 왜 성장주가 빠졌냐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도 똑같아요. 결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했던 과정에서 감소하는 과정으로 전환되는 국면, 뭐 그거를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간다, 뭐 골디락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인데 결국은 오미크론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됐었고 FOMC나 영란은행 같은 경우 금리 올릴 거란 얘기들 또 올렸죠 일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또 FOMC 이후에 대주주 물량까지 나오다 보니 한 달 내내 성장주들은 힘드셨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IT 종목들은 그에 대응해서 봤더니
내년에 버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 싸다라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리고 최근 11월 중하순부터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업황 생각보다 비수기에 좋게 조고 신고가 가고 있죠.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인텔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도 다 허가가 받았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쪽에 호재가 생기고 싸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실적이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아주 강하게 쏠림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 제일 어려운 건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실적이 나오는 IT를 사느냐 아니면 많이 빠진 성장률의 차이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성장주들은 한 달 정도를 봤을 때는 연말 연초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매도세가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고 유동성이라는 게 보통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피크 아웃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이런 부분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은 바뀌었다, 흐름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은 조금 감소할 수 있는 환경이고 결국 그렇다 보면 그 좁아진 유동성 환경에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적이 기반된 것들이죠. 그래서 실적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IT가 지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 10월 달 이렇게 보면 11월 달 봤을 때 내년 이 기준에서 한 5배나 6배 정도에 있었던 IT 회사들이 전일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 이제 9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나올 건데 보통 IT는 10배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있어도 물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업황은 너무나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게 타이밍이 어렵네요. 줄 수 있는 그렇죠. 또 밸류가 네. 업종별로 다르다 보니까. 다르죠. 그거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IT 장비는 10배 이상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부터는 대주주 매도 종목들을 좀 성장주들을 모아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IT가 좀 쉰다라고 할 때 IT 종목들을 다시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장님께서는 대주주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성장주 위주로 오히려 지금 접근하는 게 타이밍적으로는 좋다라고 네, 2, 말씀을 3일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1년을 못 투자하진 않죠. 네, 일주일이면 좋고 더 빠를수록 좋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본다라면 그런 종목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은 뭐 최근에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 뭐 LNF,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될까요? 정확하게 아까 데이터상에 나왔지만 위메이드, 그 게임 쪽에서는 위메이드가 되겠죠. 2차 전지에서는 LNF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나 다날 같은 종목들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수급 날짜에 보시면 명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바스켓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같이 보시면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을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종목이 좋냐보다는 그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구성하는 게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특징에 적합한 전략을 지금은 좀 구사해보자라고 오늘 시장에 대한 아주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